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어떤 로그식이 주어질 거예요. 복잡한 로그식이 주어지고 그 로그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뭐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들을 볼 거예요. 자, 이런 로그식이 예를 들면 로그 AX가 자연수가 될 때 A 또는 X의 값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X의 범위가 주어지면 양변의 밑이 A인 로그를 취한 후에 로그 AX의 범위를 구한다. 자,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외우고 암기하고 꼭 이렇게 풀어야만 하는 방법이 아니고 일단 저 개인적으로 팁이 있다면 미체는 되도록이면 미지수가 안 오게 만드는 게 좋아요. 밑에는 미지수가 안 오게 만든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로그가 로그 A의 B 이렇게 A와 B 문자 두 개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미치나 진수 중에 하나에만 미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에만 미지수가 들어가 있고 그 수가 자연수가 될 조건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194번부터 제가 문제를 보진 않고 읽어보기만 하면 194번은 5로그 n의 2가 자연수 그러니까 미지수 n이 미체 자리에 있고 195번은 m과 n이 진수 자리에 있고 196번은 9분의 n이 진수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들을 봐도 밑과 진수 자리에 모두 미지수가 와 있는 경우는 현재 이 문제집에는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은 일단 미체는 미지수가 안 오게 한 후에 식을 적절히 정리해내시면 돼. 그 적절히 정리하는 걸 어거지로 이제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94번.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5 로그 n의 2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 로그 n의 2면 n이 밑자리에 들어가 있지 되도록이면 진수자리만 미지수로 채우라고. 그럼 얘랑 자리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n이랑 2랑 자리 바꾸면 역수치하면 되지. 로그 2의 n 분의 1 이 뒤에 게 될 거고 앞에 5가 곱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생각할 것도 없이 할 수 있는 1순위입니다. 근데 이 값이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이 값이 자연수가 나오려면 이제 한번 생각하면 되죠. 얘가 한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면 될까? 로그 2n이 5의 양의 약수 나오면 되겠지. 5의 양의 약수. 자연수니까 일단 음수는 안 됩니다. 자, 그럼 끝났네요. 로그 2의 n이 5의 양의 약수니까 1이나 5 나오면 되지. 1이나 5 나오면 됩니다. 좀 허무할 수도 있어. 자, 1이 나올 때는 2가 되겠고 5가 나올 때는 32가 되겠죠. 둘이 더하면 34죠. 맞습니까? 그대로 34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면 다 모의고사 문제지. 모의고사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문제는 풀고 넘어갈게요. 197이랑 199번 한번 풀어보세요. 1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두 자연수 mn이 다음을 만족한다. m 플러스 n의 최대값. 일단 최대값을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한 쌍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 자, 미체에 m이 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진수적으로 올려야 되죠. 그럼 둘이 자리 바꾸면 얘는 4 로그 2의 m이 될 거야. 지금 소괄호 안의 내용만 먼저 봅시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더 이상 연산이 되지 않으니 4는 이 위로 올려 갖다 붙이고 그럼 진수끼리 곱하면 되지. 로그 2의 m 4제곱 n 자, 이 앞에 로그 n에 4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 앞에 로그 n에 4가 곱해져 있는데 쟤도 미체 미지수 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했죠. 둘이 자리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그 4에 n분의 1로 교체해서 쓰고 얘는 로그 2에 자, 얘가 8 나오면 되죠.
자, 그럼 양변에 진수자리 곱해진 겁니다. 얘 곱해주시면 8 로그 4의 n이 되겠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앞으로 빼서 쓸 수 있죠. 바로 쓸게. 요거 4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앞으로 빼서 쓰고 여기는 4가 되겠고 2. 제가 지금 밑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4는 다시 2 위로 올려 쓸 수 있죠. 썼네. 그럼 얘랑 같으면 되는 거지 결국. 자, 얘는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0이 될 리 없습니다. 양변 n으로 나눠주면 그대로 이런 관계식 나와요. 이렇게. 자, 근데 둘 다 10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10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하나씩 노동을 할 수도 있겠으나 한 문자에 관하여 정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양변 4분의 1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근데 m과 n이 자연수고 100보다 작은 두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m이 자연수가 되려면 요놈이 자연수가 나와야 되잖아. n은 그럼 몇 제곱수 나와야겠니? 4제곱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수가 이 전체 연산의 결과가 자연수가 나와야 돼. 자연수가 나오려면 n이 4제곱수가 나와야죠. 1과 100 사이에서 4제곱수면 2의 4제곱 뭐 1, 4제곱 이건 최대가 될 수 없으니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안 되지. 안 됩니다. 100 넘어갑니다. 100 넘어가니까 이 경우는 지금 n이 16일 때고 이 경우는 n이 81일 때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m의 값도 한번 구해봐야겠죠. n이 16이다. n이 16이면 2의 4제곱이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2의 세제곱이니까 m은 8 나오겠고 이 경우는 이게 3의 4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 27 나오겠지. 108 나오죠. 그럼 두 더하는 값 중에 최대값은 108이지. 자, 이게 197번이 되겠고 199번은 학교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는데 이건 웃긴 게 수능 문제보다 학교 시험 훨씬 어렵게 됐어. 자, 다음 로그식을 연산을 했더니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얘를 보고 첫 번째 할 수 있는 건 밑을 맞춰야겠죠. 밑을 맞춰야 되는데 밑을 2로 맞출 수도 있고 뭐 4로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순수하게 취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앞에 2분의 1도 일단 처리를 해야 되죠. 밑을 같게 하고 앞에 개수도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맞춰야 돼. 근데 저는 봤더니 저처럼 꼭 풀지 않으셔도 돼. 이 2를 이 앞으로 이걸로 보낼 수 있죠. 그럼 그냥 깔끔하게 둘 다 밑이 4인 로그 나오지 않아? 요걸. 그러니까 앞에는 밑이 4고 뒤에는 2분의 1인데 여기 분모에 있는 1을 1로 보내자고. 그러면 뭐 더 이상 무슨 행위를 할 필요 없이 뭐 그대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진수끼리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값이 일단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이 값이. 자, 이 값이 자연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진수 자리가 4의 거듭제곱 꼴이 나오면 되지. 진수 자리가 얘가. 사의 거듭제곱 꼴이 나오면 되고 4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관계식을 작성을 해보면 자, 이 꼴이 나오면 되고 당연히 K는 1 이상입니다. K가 0이면 로그 4의 1이니까 빵이 나오죠. 빵은 자연수 아니고 이런 모양으로 작성이 되면 되겠네. 자, 그럼 왼쪽을 일단은 지수꼴로 바꿔야겠죠.
루트 n이면 n의 2분의 1제곱이지. 자, 그러면 얘랑 밑 같으니까 n의 2분의 3제곱이죠. 자, 얘가 4의 k제곱꼴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이 식에서 이제 더 식을 정리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노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노동을 해도 뭐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를 하면 또 정리하자. 4의 k제곱은 2의 2k제곱. 그럼 n의 2분의 3제곱은 양변 2로 나눠주시면 여기는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되겠고 맞죠? 자, 그럼 양변 3분의 2제곱 해주면 자, 이거 양변 3분의 2제곱 했으니까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n은 그리고 자연수 나와야 돼요. k도 자연수고 그리고 n은 4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 이제 우리가 그냥 집어넣어 보는 거야. k도 자연수입니다. 그럼 k가 0이면 됩니까?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일단 안 되고 1이면 됩니까? 자연수 안 나오죠. 3분의 2니까. 2면 자, k가 일단 1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 확인했어요. 2를 집어넣으면 6 빼기 2니까 4, 3분의 4. 얘도 자연수 안 나옵니다. 3 집어넣어도 됩니까? 안 나오네요. 그지 않아? 4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2면 14, 3분의 14 얘도 안 돼. 얘는 되지 않아? 왜 나를 쳐다보니? 되죠. k가 5면 4, 5, 20에 2 빼면 18이고 3으로 나누면 6이잖아. 맞니? 뭔가 좀 이상하긴 하다. k는 잠깐 2, 4, 8. 2일 때 되네. 왜 빼먹었지? 2일 때 되죠 지금. 8 빼기 2니까 저 계산 잘못한 것 같아. 그럼 일단 되는 애만 생각을 해보시면 2, 5, 8 이런 애들 되겠지. 8도 되는 거 확인해 보면 되지. 자, 뭐 소위 말하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되겠고. 자, 그런데 저 값이 이걸 잘못 썼네요 제가. 이게 아니죠 지금. 저 로그 값이 4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40 어디 갔니? 이 자연수를 제가 진수자리를 제가 4의 k제곱이라고 뒀으면 이 자연수는 지금 k죠. k. 여기 4의 k제곱이 와 있다라고 하면 즉 k가 40 이하의 자연수라는 얘기예요. 제가 n이 아니고 죄송. 자, 이렇게 나가는 40 이하의 자연수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가지 될까? 여기 써있는 숫자의 특징은 지금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수죠. 3으로 나눠서 나머지 2인수 가장 큰 애 38 되겠지. 이렇게 나가는 놈. 그럼 먼저 이놈의 일반항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 3n 마이너스 2꼴이 마이너스 1꼴이라고 할까? 3n 마이너스 1꼴이라고 봤을 때 n에 1을 집어넣으면 이거 나옵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요 형태의 첫 번째 수 2를 집어넣으면 얘, 3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요. 그럼 얘가 38일 때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13개 나오죠, 13개. 자, 얘는 뭐 등차 수열을 기억하시는 분이 개수 구하는 데는 조금 더 편안할 것 같고 199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맞으니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여기는 하나 더 보고 넘어갑시다. 그냥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 아래 것도 풀어보세요. 죄다 기출이죠 지금. 자, 이게 보통 시중교재 없는 유형이라서 아마 헷갈릴 거야. 기본서에도 없고 학교 시험에는 보통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올 거예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의 값이 정수가 된대. 또 이 로그 값이 정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걔를 만족시키는 1000 이하의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일단은 당연히 식은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멍하니 봤더니 일단 64는 2의 6제곱이지. 그럼 얘 6은 앞으로 빼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분 뭐로 빠지겠고 이 숫자는 6분의 4니까 3분의 2에
로그 2에 일단 이게 식을 정리한 상태가 되겠고 얘가 정수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정수인데 음의 정수는 나올 수가 있을까? 음의 정수는 안 나올 것 같아. 음의 정수는 안 나오고 음의 정수가 되려면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도 있나요? 뭐 일단 아무튼 음의 정수 나올 수도 있겠네. 우리 이쪽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쪽만 본다라고 하면 얘가 몇의 배수 나와야 됩니까? 일단 3의 배수 나와야 되지 않아요? 앞에 3분의 1을 갖다 곱했는데 이 전체 연산의 결과가 정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3의 배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3의 배수니까 뭐 3K 꼴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노가다를 하실 수도 있고 얘가 만약에 3이 나오려면 여기 뭐 나와야 되니? 뭐 8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지? 그 다음 여기가 뭐 이 전체가 6이 되려면 여기 있는 게 2의 6제곱 나오면 되겠고 그걸 일반화해서 제가 식으로 써보면 2의 3K제곱이 이거 나오면 되죠? 너무 참 못생겼다. 못생긴 거 맞니? 자, 조금 근데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굉장히 3분의 2 얘를 자리를 바꿔 쓰는 게 낫겠다. 잠깐만. 원래 문제랑 다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이렇게 쓰면 알아보기가 어렵죠. 여기다 자연수를 썼을 때 어쩌고저쩌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분모분자 자리를 좀 바꿔서 식을 조정을 해볼게요. 4n 플러스 16분의 3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이놈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다시 봤더니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라고 나왔죠. 그냥 정수라고 나왔으니까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식보다는 이렇게 식을 바라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4n 플러스 16분의 3을 3분의 4n 플러스 16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만 앞으로 샥 빼주시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연산의 결과가 정수 나오면 될 것 같아.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 그죠? 정수가 나오면 되니까 결국은 이놈이 3의 배수가 나오면 됩니다. 3의 배수. 양의 배수가 나오든 음의 배수가 나오든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하고 풀어내시는 게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이 되겠고 이제 지수식으로 되돌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2의 3K제곱이 자, 이렇게 되겠고 이걸 만족하는 모든 n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저는 n에 관하여 정리하려고 노력을 할게. 일단 양변 3 곱하시고 16 넘겨주시면 자, 뭐 이렇게 되겠고 이제 다시 양변 4로 나눕시다. 이쪽에 온전히 n만 남길게. 4로 나누면 얘는 이렇게 되겠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4가 근데 2의 제곱이지? 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n은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n은 자연수. k가 0이면 자연수 나옵니까? 안 되네요. 자, k가 1일 때 2, 3, 6 빼기 4니까 2 나오겠고, 자, k가 2일 때 2의 4제곱, 2의 4제곱이면 16이고 16 곱하기 3이니까 48에서 빼면 뭐 44 이렇게 나오겠고, 마지막에 이 다음은 넘어갈 것 같아. 자, k가 3이면 2의 7제곱 곱하기 3. 자, 얘가 n이 될 것 같고, 만약에 k가 4가 돼버리면 여기가 3, 4, 12 빼기 2니까 10제곱. 10제곱이면 1056이지. 1000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겠네요. 오케이? 자, 이거 3마리 더하시면 그대로 답 구하실 수 있겠고, 이 식을 조정하는 취향은 여러분들 조금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만 좀 미지수가 안 오게 식을 좀 바꿔주시는 게 가장 모양새가 이쁠 거야. 그 다음 조금 남았다 이제. 자, 성질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이 지수의 대소 비교랑 사실 좀 다르게 로그의 대소 비교는 보통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201페이지를 보시면, 자, 대소관계 물어봤어요. 대소관계 물어봤는데 첫 번째부터 제가 간단히 해볼게. 굳이 위치를 꼭 맞출 필요 없이 얘는 눈으로 봤을 때 8분의 1이 2분의 1의 세제곱이죠. 8분의 1이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뒤에 건 뭐라고 나와야 돼? 3이죠, 3.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3 앞으로 빼고,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1이고, 자, 그럼 라지 A는 그대로 4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의 온놈은 밑은 2예요. 인데 이거 간단히 가능하지. 로그 2에 10-5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2지 2. 그냥 숫자 연산이 됩니다. 되니까 뭐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 얘도 딱 봤을 때 밑이랑 진수 자리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로그 4에 8이죠. 로그 4에 8. 그럼 얘랑 더하면 로그 4에 16이지. 로그 4에 16이니까 얘는 2가 되겠고, 이 앞에 3 곱했으니까 C는 6 나오겠죠. 자, 그럼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 B 순서 되겠네. 여기는 그냥 성질 이용해서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질에 관한 증명이 나왔는데, 제가 증명은 해드렸으나 한번 빈칸 채울 수 있나 한번 볼게. 여기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은 지수법칙 AM제곱 곱하기 AN제곱은 AM 플러스 N제곱을 이용하여 증명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두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두자라고 했으니 얘를 지수식으로 바꿨으면 A의 X제곱이 라지 M이죠. 그럼 가에는 일단 라지 M이 들어가야 되겠고,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AX 플러스 Y제곱. 자, 그럼 얘랑 곱했다는 얘기야. 곱했으니까 뭐 MN이 여기 있겠지. 뭐 채우기 전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로그의 정의에 의하여 여기 있는 애를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가 로그라고 그랬고, 로그 A에 이거 쓰시면 되죠. 자, 그러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가 나에 들어갈 거 벌써 대번에 구할 수 있죠. M이랑 M 곱하기 N이지. 여러분들한테 직접 증명이 아니고 빈칸만 채울 수 있으면 되는 정도니까 이건 전혀 어렵지 않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오래돼서 혹시 풀 수 있나 볼게. 209번 도전. 아마 한 두세 분은 기억함을 드릴게. 자, 1000의 모든 양의 약수들을 A1부터 A16이라고 하자라고 할 때 다음 로그식의 덧셈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얘는 다 밑이 10인 상용 로그가 씌워져 있고 진수끼리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얘는 굳이 쓰면 양의 약수의 총 곱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총합은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구할 수 있고, 약수의 총 곱은 가끔 일정 특정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경우 있으니까 따로 기억하셔야 돼. 자, 첫 번째 약수의 개수, 그 다음이 두 번째 약수 총합. 3번은 그러니까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수 총 곱. 이건 제가 이번 시간에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수열 같은 데 나올 때는 그냥 그대로 적용하고 인정하고 적용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짧게만 증명하겠습니다. 일단 약수의 개수, 총합, 총곱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하셔야죠. 근데 이게 소인수라는 이 소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수를 소인수 분해를 했어. 이렇게 됐다.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나오니? 지수 자리에 다 플러스 1에서 곱하면 되지. 지수 자리에 다 플러스 1에서 곱하면 됩니다. 만약에 소인수 분해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 뭐 뒤에 7이 있고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약수의 개수는 뭐 이렇게 되겠고, 이건 당연히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약수의 총합은 이제 우리 영제곱 배웠으니까 2의 영제곱부터 여기까지 더하고 3의 영제곱부터 여기까지 더하고 5의 영제곱부터 저기까지 더하고 이거 냅다 곱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거 분배법칙 써서 하나씩 나열할 때마다 다 약수들 맞습니다. 이제 얘는 이제 두 번 다시 언급하지 않는 걸로. 원래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을 때 맨 앞을 1이라고 배웠고, 이제 지수단원에서 모든 수의 영제곱을 1이라고 약속을 했으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약수의 총 곱은 제가 예시만 들어드릴게요. 24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24는 38에 24죠. 그럼 얘는 약수의 개수는 몇 개 나와야 돼? 8개 나와야겠지? 8개 나와야 됩니다. 그 8개를 제가 무식하게 써보면 양의 약수 1, 2, 3, 4 또 뭐 있지? 8 6을 빼먹었네. 자, 이렇게 있죠? 그럼 양의 약수의 총 곱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가끔 나오면 제가 총 곱은 그냥 라지 S라고 할게요. 얘네 다 곱하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 곱하시라고 나온 문제는 아니겠지? 그냥 이거 딱 아이디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뒤집어서 곱해볼게. 큰 애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자, 이 둘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순서만 바꿨습니다. 근데 이 두 식을 제가 이렇게 곱한다라고 하면 약수 총 곱의 제곱은 이렇게 곱하면 얼마? 24, 24, 24 다 24지. 24가 몇 번 곱해져 그럼? 8번 곱해지지. 8번이라는 숫자는 약수의 뭐예요? 개수죠. 그럼 결국 양의 약수의 총 곱은 양수가 나와야 되고 양변 2분의 1 해주시면 되고 2분의 1 제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약수 총 곱 구하는 식이지. 그냥 일반화에 써드릴게. A의 약수 총 곱은 A의 2분의 약수의 개수만큼 거듭제곱. 저건 증명이고. 자, 그럼 얘는 천의 모든 양의 약수가 16개라고 지금 주어진 거죠? 약수의 개수는 16개라고 주어졌습니다. 구할 필요도 없어요. 뭐 제가 지금 굳이 구해보면 자, 16개 맞죠? 저게 소인수분해한 결과하고 4 곱하기 4니까 16 맞습니다. 자, 뭐 그럴 필요도 없이 아무튼 바로 구하시면 1000이라는 숫자에 2분의 양의 약수의 개수만큼 거듭제곱. 약수의 개수가 16개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게 약수의 총 곱입니다. 이거 8이지 8. 그리고 10은 1000은 10의 세제곱이고 24제곱이지.
그럼 이 진수자리가 10의 24제곱이니까 밑이 10인 로그면 그냥 24 골라주시면 되지. 시험 시간에 이거 생각할 시간 없지. 저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것 같아서 까먹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봤고, 이거 외우셔야 돼 결국. 교과서에 없더라도 문제에 간접적으로 나오면 이거 약수를 어떻게 할 건데 다 곱할 거 아니잖아. 곱할 거 아니니까 다 외워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앞에서 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 또 중요한데 까먹었을까 봐 217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서술형 217번. 지금 학교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일단 양수라고 했으니까 진수 조건 만족하고 서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로그식을 보면 밑이 맞춰낼 수 있는지 확인을 하겠죠. 로그 B의 A는 로그 A의 B분의 1이죠. 그럼 로그 A의 B랑 로그 A의 B분의 1이랑 같으니까 양변에 로그 A의 B 곱해주시면 로그 A의 B의 완전 제곱은 1 나올 거예요. 1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로그 A의 B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플러스 1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그 값이 1이 나오려면 밑이랑 진수랑 같아야 되는데 문제에 다르다라고 써 있으니까 1은 될 수 없어요. 얘가 맞겠지? 자, 그럼 로그 A의 B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즉 A분의 1이 B랑 같으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 물어보는 건 조금 달라졌는데 2의 A제곱 곱하기 16의 B제곱. 자, 그럼 B를 제가 A분의 1이라고 쓰고 16은 2의 4제곱이죠.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럼 B 자리에 A분의 1 쓰면 이거 A분의 4지? 이게 얼마나 쉽니?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문제의 양수래매. 얘가 최소가 될 때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시면 되죠. 지수 자리가 얘인데 얘는 이 루트 둘의 곱보다 항상 같거나 큽니다. 즉 4 이상 나오겠네요. 그럼 최소값은 A 플러스 A분의 4가 4일 때고 16이 되겠고, 그 다음에 등호 성립 조건은 얘랑 같을 때죠. 즉 A제곱이 4일 때. 근데 A는 2가 나와야겠지. 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A가 2면 B는 역수니까 그대로 2분의 1 구해내실 수 있죠. 된 거 맞지? 할 수 있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자, 일단은 이제 오늘 나갈 진도 마지막 상용 로그 여기까지 하면 3단원까지 끝날 텐데, 일단 상용 로그라는 건 우리가 손가락 10개고 발가락 10개라 십진법 쓰죠. 그러니까 많은 밑이 2인 로그가 될 수도 있고 7인 로그가 될 수도 있고 100인 로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로그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기준이 되는 로그를 하나 잡았어요. 그 기준이 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고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밑이 10인 로그. 그럼 밑이 10인 로그는 그냥 밑 10을 생략하고 안 쓸 거야. 안 쓰겠다라는 게 일단 이 단원의 약속이고, 예를 들면 로그 10의 7이면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 로그 7만 쓰면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까? 여기까지는 문제 없겠죠. 그다음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껄끄러운 게,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관한 의미를 굉장히 깊게 다뤘어요. 상용 로그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의미에 관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지는 않고 대부분 계산에 집중하고 있으나, 그래도 제가 설명은 드릴게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 먼저 제가 이런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의 23.456 제곱. 이게 몇 자리의 수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걸 몇 자리의 수인지 확인을 하려면 일단 제가 지수식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얘는 10의 23제곱보다는 확실히 크죠.
근데 10의 24제곱보다는 확실히 작지. 여기까지 문제 없니? 여기까지 문제가 없으실 거야. 그러면 10의 2제곱은 몇 자릿수지? 세 자리 아님? 세 자리 있지. 10의 제곱이면 100이잖아. 10의 세제곱이면 네 자릿수겠지. 예상을 해봐. 10의 n제곱이면 몇 자릿수예요? n 플러스 1의 자리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왼쪽을 보면 24자리의 수지. 이거 플러스 1한 게 자릿수라며. 오른쪽을 보면 25자리의 수예요. 맞지? 그럼 얘는 24자리 수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25자리 수가 이렇게 돼 있고 이 사이에 있다면 25자리 수겠니? 24자리 수겠니? 24자리의 수겠죠. 그러니까 지수꼴로 표현하면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고 그럼 얘를 로그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제 몇 자리 수냐라고 물어보면 출발은 정해져 있어요.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합니다. 자, 제가 이 부등식에 다 상용 로그를 취해 볼게. 다 상용 로그를 취해 보면 맨 왼쪽은 10이죠. 왜 10이야? 23이지. 가운데는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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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을 때 그럼 이게 뭐냐면 로그 10의 23.456 제곱이에요. 그럼 23.456에서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셨듯이 지금 얘를 몇 자릿수라고? 이 가운데 있는 애가? 24자릿수지? 그럼 자릿수에 연관된 애는 0.456이니 23이니? 23이 연관이 돼 있지 않아? 지금 어떤 숫자에 이놈을 정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소수, 찌글찌글한 애들을 소수 부분이라고 해요. 그럼 수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얘는 지금 제가 예시를 편안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10의 거듭제곱을 데려왔지만 10의 거듭제곱이 아니라 뭐 7의 8제곱이 될 수도 있고 7의 22제곱이 될 수도 있으나 아무튼 상용 로그를 취하고 정수 부분을 먼저 구합니다. 순서가. 그리고 그 정수 부분에 플러스 얼마 한 개 자릿수예요, 지금? 이게 그대로 그 숫자의 자릿수란 얘기죠. 아이디어 자체는 심플합니다. 결론만 기억하면 어떤 수에, 그러니까 거듭제곱이 굉장히 커. 그럼 진짜 거듭제곱을 할 수는 없겠지. 이 중에 2의 22제곱을 직접 할 수 있겠니? 없다라고 해줘. 없겠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 걔를 상용 로그를 취한 후에 정수 부분만 먼저 구하고 정수 부분에 플러스 1하면 그대로 자릿수란 얘기예요. 그게 이 단원에 이 소단원에 요즘 잘 출제가 되지는 않으나 그래도 알고 있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고 이제 앞으로 기호로 약속하면 제가 이렇게 쓰면 밑에 아무것도 안 썼어요. 상용 로그고 모든 상용 로그를 취하면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정수 부분은 스몰 n이라고 쓸 거고 소수 부분은 알파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특징은 소수 부분이라고 불려지려면 0 이상이고 1 미만이어야 돼요. 음수는 안 됩니다. 무조건 0 이상의 1보다 작은 양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요 근래에 한 3년이죠. 3년 동안 시험 문제 출제되지는 않으므로 저는 여기서 더 깊게 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보여드리긴 했어요. 보여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수능에는 안 나온 지 더 오래됐고 그냥 교육부 지침에서 그냥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에 집중을 하는 거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의미에 관해서는 복잡하게 물어보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으니 저는 계산에만 집중을 할게. 계산에만.
근데 최소한의 계산은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대표 유형이 아니라 2, 3, 6, 7을 한번 볼 텐데 자, 236번을 한번 볼게요. 계산은 뭐냐? 계산은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게. 자, 어떤 수의 상용 로그를 취했더니 마이너스 2.2218이 나왔대. 그러면 얘는 소수점 아래 자리에 써 있지만 이 단원에서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그 정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플러스면 이렇게 돼요. 맞지?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의 양수라고 했어. 그럼 이놈의 정수 부분은 소수 부분을 정확히 쓰려면 식을 살짝 조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심심해서 마이너스 1. 괜히 마이너스 1 했으니까 다시 플러스 1. 딱 이 정도 행위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로그 n은 얘랑 얘랑 계산했으면 마이너스 3이고요. 얘랑 얘랑 계산하면 0.7782죠. 요까지 됩니까? 이제 이 n이라는 숫자에 로그를 취했을 때 정수 부분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해주셔야 돼. 여기 써 있는 애가 정수 부분이 아니라고. 이 형태를 만들어 줬을 때 방금 기호의 약속으로 보면 이게 정수 부분 스몰 n이고 이게 소수 부분 알파입니다. 오케이. 이 형태로 바꿔주시고 계산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문제에 다 주어집니다. 자, 이게 얼마래 근데? 로그 6이랑 똑같대. 이렇게. 그러면 우변을 간단히 하려면 얘도 위치 10인 상용록으로 바꿔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3을. 자, 그럼 얘는 진수자리에 곱해주시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지. 맞습니까? 이제 로그 띄워버려도 되겠네요. 얘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형태를 만들어 달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내가 만들어 줬지롱. 정수 1 이상 10 미만 1 이상 10 미만 이게 스몰 a 자리고 이게 정수 n이네요. 됐습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아마 중학교 때 유효 숫자니 뭐 이런 거 잘 안 배우셨을 거야. 포인트는 이거는 한 자릿수란 얘기입니다. 스몰 a가 1 이상 10 미만이라는 얘기는 한 자릿수란 얘기고 이쪽은 어떤 한 자릿수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했으니까 6에다가 하나, 둘, 셋, 세 칸 땡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얘를 최고 자리의 숫자라고 해요. 저 숫자를 썼을 때 제일 앞에 쓰는 수를 우리가 최고 자리의 수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교육과정에서 최고 자리의 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나 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관한 깊은 탐구 정도의 내용을 다루지 않으므로 저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계산입니다. 하란 대로 237번 여기 거를 문제는 제가 다 표시를 해드릴게. 자, 로그 417이 2.620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0.6201은 뭐냐? 0.6201은 여기서 얼마 뺀 거죠? 2를 갖다 뺀 거지. 그지 않아? 로그 417이 2.6201이라고 했는데 0.6201이면 2 갖다 뺀 거지. 얘가 2.6201인데 3.6201이니까 더하기 1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한 번에 계산
2는 로그 100이라고 쓸 수 있지. 근데 뺄셈이니까 로그 10의 제곱으로 나누시면 되겠네. 10의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제가 이렇게 쓰면 되죠. 얘는 1을 더했어. 근데 1이 로그 10이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저는 10의 거듭 제곱꼴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자, 됐습니까?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얘는 4.17이죠, 그럼. 얘는 4170이지. 그러면 다 구했습니다. 얘가 스몰 a고, 그러니까 의미 같은 걸 딱히 모르더라도 연산만 하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a 플러스 b 하면 얼마 나오니? 3번 나오나요? 나오죠? 나올 거야. 일단 계산만 가능한지 한번 볼게. 현재 모의고사의 출제 스타일만 한번 봅시다. 240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240번. 상용 로그표라는 건 로그에 이 진수자리가 1.0부터 9.99까지 수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당연히 근사값이 되겠죠. 얘를 다 계산을 해서 우리는 이 값을 구할 때 표에서 읽어내시기만 하면 돼. 표에서 읽어내시기만. 그럼 1.00부터 9.99까지면 결국 한 자릿수의 상용 로그 값만 나왔다는 얘기인데 얘를 이용하면 뭐 예를 들면 980이다.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9.82 곱하기 100이라고 쓸 수 있으니 얘는 로그 9.82에 2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세 자릿수가 됐든 네 자릿수가 됐든 앞에 세 자리만 알면 근사값은 다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고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자리까지는 세로에서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에서 소수 두 번째 자리 써있는 수 읽어내시면 되죠. 제가 이건 길게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은 한번 제가 읽는 것만 보여드리면 그대로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표는 학교 시험마다 스타일이 좀 다른데 상용 로그표 전체를 던져주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일부분을 던져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일부분을 던져주고 제가 한번 여기서 읽을 수 있나만 볼게요. 만약에 로그 3.42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여기 얘랑 2가 교차하는 요 부분에 있는 애 읽어내시면 되죠. 0.5340이라고 써주시면 되지. 내가 구한 게 아니고 수학자들이 다 구해놓은 거. 자, 이거 문제 없죠? 이거는 뭐 응용 버전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얘는 그럼 저 로그 값을 이용하래. 이거는 사실 예시를 보여주는 거야. 이 상용 로그 표만 가지고도 이런 애들을 구할 수 있으니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로그 0.362 더하기 로그 3.3410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얘는 0.362는 표에 없는데요. 표에 있는 애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3.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표에 있는 게 한 자릿수니까 3.41 곱하기 10의 세제곱. 자, 그럼 요 놈은 마이너스 1로 빠질 거고 자, 얘는 플러스 3이 되겠죠. 표에서 읽어봐. 3.6이 얼마야? 0.5587이지. 자, 그 다음에 3.41 표에서 0.5328이죠. 자,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2고 이거 계산하실 수 있겠지. 그냥 덧셈이잖아. 덧셈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 일단 답은 5번 나옵니다. 답은 5번 나오고 여기 나머지는 표 읽는 연습이니까 제가 볼 때 뭐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에는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제가 이 뒤쪽은 하긴 해야겠다. 요거는 시험에 뭐 여전히 나오니까
여기는 그냥 제가 두 문제 다 해드리고. 자, 로그 200의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하자. 일단 서술형에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서술을 해주셔야 되니까 서술형에 나왔을 때는 저는 부등식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 정수 부분을 구하려면 왼쪽 오른쪽이 정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200에 근접한 애 중에 10의 완전제곱 이런 애들. 자, 로그 200은 로그 100보다는 크고 1000보다는 작은 게 확실하죠. 제가 이렇게 써야만 하는 이유는 이쪽이 2가 되고 이쪽이 3일 거예요. 자, 그럼 로그 200은 2랑 3 사이에 어떤 수니까 2점 어쩌고 저쩌고겠지. 정수 부분이 얼마니? 2가 되겠고, 그럼 소수 부분은 뭐 루트랑 똑같아. 이 숫자에서, 이 숫자가 지금 로그 200이죠. 200에서 정수 부분만 빼면 되죠. 이게 알파가 되겠고, 맞아?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들 다 깔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지막에는 10의 n제곱 플러스 10의 알파제곱 물어봤습니다. 제가 알파를 좀 간단히 할까요? 자, 알파는 2가 얼마야? 로그 100이지? 로그 100이니까 로그 200에서 로그 100 뺐으니까 진수끼리 나누면 이게 로그 2가 되겠죠? 간단히 하면. 그럼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이건데 n은 제가 2라고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는 로그 2래요. 얘는 100이 되겠고 이거 얼마로 바로 나와야 돼? 2. 밑에 10이 생략된 상용 로그니까 이 지수식에서 두 밑이 같으면 그냥 위에 거 내려 쓰시면 된다라는 게 마지막 로그 성질. 102 나오겠죠. 102. 자, 이게 뭐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보통 10번 언더 이 정도 하나 맞아주세요 라고 나오는데 보고는 넘어갈게. 자, 로그 a라는 숫자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로그 a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일단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는 명칭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게 n은 정수예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0 이상 1 미만이라고 그랬지. 음수가 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되죠. K가 있는데. 근해 공식 쓸래? 아니겠지. 또 뭐겠니? 또 근과 계수와의 관계겠지. 그럼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4분의 11이 되겠고 두 근의 곱은 K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원래 원칙상은 미지수가 3개니까 관계식 2개면 구할 수 없지만 얘는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있어. 자, n 플러스 알파가 4분의 11이래. 4분의 11을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분리해 써볼게요. 일단 11을 4로 나누면 몇 번 들어가니? 2번. 이렇게 되지 않아? 맞죠? 아니 선생님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얘가 소수부분이 되니? 안 되지. 소수부분은 0 이상 1 미만이니까 오로지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정수부분, 소수부분으로 쓰면 이게 그대로 정수부분 n이 되겠고 이게 소수부분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럼 둘이 갖다 곱하면 2분의 3이지. 죄송. 이거 K가 아니구나. 아이씨. 4분의 K지 2분의 곱이. 그럼 K는 6 나오겠지. 6. 네, 됐어요? 딱 요 정도. 요 정도 계산은 현재도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자릿수 결정은 이거는 위에 그렇게 메모를 해놔. 자릿수에 관해 물어보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 부분을 수업할 때 교사분의 말을 귀를 쫙 열고 들으셔야 돼. 특정 학교에서는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관해서 길게 의미까지 설명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의미까지. 저는 지금 계산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 한 학교 수로 따지면 이 지역 전체 중에 한 학교 정도? 그 학교에서는 의미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 그 외에는 방금과 같은 계산에만 집중하면 돼. 근데 저는 의미에 관해서 언급은 하긴 했습니다. 자릿수 구할 때 일단 상용로그 취하고 뭐만 보라고? 정수 부분에 플러스 1한 게 자릿수라고. 그 부분만 받아들이자고. 아까 제가 10에 23.456 제곱인 가슴 깊이 와닿진 않을 거야. 와닿지는 않을 텐데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 그런 논리로 인해서, 그런 원리로 인해서 상용로그를 씌워주시고 정수 부분에 플러스 1하면 자릿수다. 이 정도는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리기만 할게. 여기서 문제를 복잡하게 내겠다는 선생님은 좀 정신이 나간 거고, 이건 한 유행한 지가 10년이 넘은. 근데 의미는 얼마든지 이제 교사의 권한이니까 길게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여기서 어려운 문제를 내시지는 않을 거야. 이 정도는 혹시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5의 30제곱은 몇 자릿수냐? 이거는 로그를 통하지 않고는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5의 30제곱 할 수 있니? 시험 끝날 때까지 해도 어렵지. 어렵습니다. 5의 30제곱은 몇 자리 정수냐라고 물어보면 아까 순서 기억나? 두 가지만 하면 돼. 상용로그 걸고 정수 부분만 구하시면 돼. 상용로그 걸고 정수 부분만 구하면 됩니다. 자, 일단 한 번은 아주 우아하게 하품들을 하시네. 한 번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저 숫자를 제가 A라고 할게. A라고 하면 나는 A가 몇 자릿수인지 알고 싶어. A. 왜 제가 A라고 하냐면 5의 30제곱이 될 수도 있고 11의 입에서 방울이 나왔어. 더러. 입에서 왜 침 방울이 나오죠? 내가 드래곤이 됐나? 깜짝 놀랐네. 아니 얘기를 하는데 입에서 방울이 나오니 유튜버 해야 되나? 제가 너무 몸이 피곤해서 담배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살짝 연초를 태웠습니다. 냄새가 나더라도 살짝만 양해를 바라고, 이 에너지 드링크처럼 잠깐 일순간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좋은 도구, 좋은 도구는 아니고 유용한 나쁘지 않은 도구라서. 자, 일단 라지 A를 5의 30제곱이라고 했을 때 몇 자리 정수냐? 그럼 무조건 상용로그를 걸어. 제가 보여드릴게. 상용로그를 걸면 얘 로그 걸었어. 바로 씁시다. 그럼 30은 앞으로 빼서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제가 로그에서 5는 뭘로 바라봐야 된다고 보통? 2분의 10으로 바라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로그 5가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로그 2가 주어지니까. 그럼 얘를 2분의 10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면 로그 10 빼기 로그 2죠. 1 빼기 로그 2입니다. 맞지? 자, 그럼 로그 2는 0.3010이라고 주어졌네. 그러면 0.699가 되겠지. 저는 곱셈을 잘 못하니까 답지를 휙 보고 20.97이 나온대. 자, 몇 자릿수일까요? 21. 정수 부분에 플러스 1한 게 자릿수라고. 21 자릿수야. 근데 여기서 분명히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풀려면 풀 수는 있겠는데 이게 왜 21자릿수예요? 라고 하시면 제가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 로그 A를 구했어. 여기다 상용로그를 걸었더니 20.97이 나왔습니다. 자, 상용로그는 밑에 얼마가 생략된 거? 10. 다시 지수식으로 바꿔볼게. 10에 이거만큼 제곱이 5의 30제곱이란 얘기죠.
그리고 저는 중간에 로그 표로 계산했으니까 이거 참값이야, 근사값이야? 근사값이지? 근사값입니다. 얘랑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랑 거의 똑같다. 아니 거의 똑같은데 뭐 어쩌라고. 얘는 지수법칙 써봐. 10에 20제곱 곱하기 10의 0.97제곱이죠. 맞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 10의 0.97제곱은 몇 자릿수일까요? 한 자릿수. 한 자릿수인 이유가 10의 0제곱보다는 확실히 큽니다. 근데 10의 1제곱보다는 확실히 작죠. 이건 1이고 10이잖아. 그럼 1과 10 사이에 어떤 수면 한 자릿수 맞지? 한 자릿수 맞습니다. 그럼 얘는 한 자릿수예요? 잘 봐. 그럼 한 자릿수에 10을 2개 곱하면 몇 자릿수지? 세 자릿수. 0 2개 짠짠 갖다 붙였으니까 10에 4제곱 곱하면 0 4개 갖다 붙였으니까 5자릿수지. 그럼 한 자릿수에 20개 갖다 붙이면 21자릿수 맞죠? 이 아이디어를 빠르게 반복해서 결론만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잠깐 이거 이해됩니까? 근사값이야. 근사값으로 구해봤더니 이 정도가 나왔고 한 자릿수에 0을 20개를 갖다 붙였으니까 21자릿수 맞다고. 근데 이거를 중간 뒤에 논리를 다 빼버리고 여기서 끝내자는 얘기죠. 정수 부분 구하고 플러스 1한 게 자릿수다. 오케이? 결론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 저는 납득시켜드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시는 보여드렸고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 자, 그럼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선생님 정수 부분이 양수면 모르겠는데 음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까지는 대표 유형이니까 제가 도와드릴게. 2분의 1의 50제곱은 소수점 아래 몇 제짜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냐? 이게 뭐 123 같은 애들은 우리가 세 자릿수라고 명칭이 있으나 0.0345 이런 건 몇 자릿수냐라는 명칭이 없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릿수 문제랑 똑같이 풀어내시면 돼. 언제 처음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냐? 예를 들면 뭐 이런 애들. 이거는 소수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 앞에 0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써 있는 수는 어떤 3, 4, 5 같은 의미의 숫자가 아니죠. 얼마나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냐를 물어보는 건 여기 앞에 있는 0은 의미가 없고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이 뒤에 써 있는 0은 자릿수에는 의미가 없고 이 전체 숫자 5개니까 5자리 수라고 하잖아. 이 0이 2개 있다고 5자리 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자, 그럼 출발은 똑같습니다. 일단은 뭘 걸라고? 상용 로그를 겁니다. 걸어요. 자, 그럼 로그 2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2죠. 그럼 로그 2는 또 주어졌겠지. 그러면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15.05가 나온대. 자, 이거를 여기서 요거 하나만 해달라고.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나눠 쓰셔야 돼. 소수 부분이 이게 양수가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풀었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런 식 조정. 빼기 1 플러스 1 해서 이렇게 쓰셔야 돼. 이거는 마이너스 16 플러스 0.95가 되겠네. 맞습니까? 자, 맞다고 치고. 그래서 이게 뭔데요? 그냥 여기 써있는 정수 부분이 그대로 답입니다. 이번엔. 더하기 1이나 빼기 1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이 소수점 아래 16번째 처음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머릿속에 또 아니 왜 16번째 처음 안 나오냐라고 하면 이거 다시 지수식으로 되돌려 놔볼게. 여기 밑에 10이 생략된 거니까 2분의 1의 50제곱은 10에
근사값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지수 법칙에서 얘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0에 0.95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제곱. 자, 아까와 마찬가지 이유로 얘는 몇 자릿수일까요? 한 자릿수지. 10의 0제곱보다 크고 1제곱보다 작으니까 얘는 한 자릿수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예를 들면 한 자릿수에 10의 마이너스 1제곱을 했어. 얘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 0이 아닌 숫자가 나오죠. 자, 한 자릿수에 10의 마이너스 2제곱을 했어. 얘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 0이 아닌 숫자가 나오죠. 자, 그럼 얘 한 자릿수야. 10의 마이너스 16제곱 곱하면 소수점 아래 16번째 자리에서 처음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겠지. 이 원리라는 얘기고 한 문제 풀 때마다 이걸 생각할 수 없으니 정수 부분이 음수면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요것만. 이렇게 바꿔서 이게 정수 부분이라는 거. 이거 쓰시면 안 되고. 이거 아니라고. 오케이? 이 형태로 바꿨을 때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입니다. 음수일 때. 자, 나머지는 연습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과제에서 하실 필요 없는 건 제가 볼 때 최고 자리의 수는 오버예요. 이건 아니야. 단 한 군데 학교도 출제한 학교가 없어. 요 근래 2년 동안. 선배들은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얘는 제껴주시고 자, 이제 나머지 계산 얼마 안 남았으니 잠깐 쉬었다 합시다.